월요일마다 기대하시는 코너입니다. 박인호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지호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박수 한번 칩시다. 활력이 없으세요.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예. 소팔코선을 레드 전립선의 최고입니다. 네, 좀 드셔야 되겠어요. 첫째도 전립선, 둘째도 전립선, 셋째도 전립선입니다. 활력을 좀 찾으셔야죠. 네. 활력 있게 가야죠. 활력입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예. 방송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영양제를 좀 많이 드셔야겠어. 아닙니다. 요즘 뭐 방송이 많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평소 하던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유튜브가 더 열심히 열심히 나오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그래요. 해야 됩니다. 지금 예. 최주문 교수님이 방학만 끝나기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지금 방학만 끝나면은 바로 다 하나씩 찾아내겠다. 방송 하나씩 찾아. 원상복구. 그 전까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예. 압도적인 조회수로 네. 예, 간판으로 뛰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더 열심히. 방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더 열심히. 방학이 지금 오기 전에 맞아요. 예. 지금 수업하시니까 지금도 수업 중이실 때 사실 슈퍼챗은 계속 안 쏘시더라고요. 계속 여전히 안 쏘시면서. 소식이 없나요? 네. 예. 아직까지 아직까지. 슈퍼챗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박인호가 좀 예. 반응은 좋던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요즘 박인호 좀 되게 참신하다, 예. 폭격이 시원하다, 그런 평가가 좀 많아가지고. 오마이 TV의 젊은 피죠. 젊은 피. 맞습니다. 젊은 바람은 자, 소팔코선을 레드 전립선도 활력을 전립선을 예, 저도 많은 지구력을 활력을 가지고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박인호 월요일마다 만나보고 있습니다. 정리할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뭐 추석 연휴 전도 그렇고 후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제 뭐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뭐 26일쯤에 본회의에서 다시 재표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 공천 개입 의혹이 더해진 이런 상황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토마토 보도 그다음에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 신인규 변호사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선은 사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과거 명언이 있는데 지금은 모든 길은 다 김건희로 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말 지금 그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끼어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과거에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뚜렷한 5대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총선 때 많은 구호를 외쳤었는데 이제는 이채 양명 공주라고 해가지고 공천 개입까지 하나 더 끼워 넣을 수밖에 없는 이채 양명 공주입니다. 그래서 이채양명 공주인데 또 여기에 김건희 여사 지분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사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천 개입의 범죄 혐의를 두둔하거나 희석하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공천 개입 프레임을 갑자기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실패했다라는 실패한 로비라는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으로 이걸 또 전환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전 속으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권력자로서 대통령으로서 공천 개입을 위한 여론조사만 돌려본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이미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측근 배우자가 호가호위해가지고 공천에 개입을 했다?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 범죄 혐의다. 거기에 김건희 씨가 지금 얼마만큼 연루돼 있는지가 증거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서 아마 저는 이 공천 개입 사건을 정리하기가 저는 윤석열 정권이 매우 곤란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보도가 어떤 게 나올지 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실체적인 이 텔레그램 메시지와 아니면 녹취록까지 나올 수도 있다.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지호 부대변인도 이 상황 심각하게 보고 있죠. 그 박광현 네. 뉴스토마토 기자가 이 사항은 장기전이다. 박광현 박경강 기자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예, 장기전이다. 네. 아직 남아 있는 장기전. 취재 포인트가 많다. 보도할 거리가 아주 많다. 지금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기사들이 나왔을 때는 저 얘기가 도대체 뭔가. 아하. 아니 사실은 뭐 쉽사리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아니 영부인이 여당의
공천 내용을 하루 전에 어떻게 알았으며 이걸 또 명태균 씨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또 전달할 수 있었나. 사실은 영부인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당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정말 당 지도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네. 그것을 명태균 씨에 또 알려줬고 그 명태균 씨가 공천받은 김영선 의원한테 또 이걸 또 알려주면서 굉장히 본인에 대해서 광을 파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논란 자체가 사실은 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 저도 깜짝 놀랐고 앞으로 더 많은 증거가 나온다면 사실 이 사항은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네. 정부 여당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당의 시스템이 문제다. 이걸 가지고 뭔가 밝히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이건 사실 진상규명 대책위가 출범해야 될 일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국민의힘은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누가 와서 공천 신청서 냅니까?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민원을 네네. 제기하든지 대통령실이 있는 한남동 주변을 배회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나오면 현수막을 틀고 자기를 어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국민의힘의 위기다 이렇게 보고요. 여당의 위기로. 그리고 저는 좀 김건희 여사가 네. 어떤 전국의 핵입니다. 사실 요새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보다 김건희 여사의 언론 노출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죠. 저는 다분히 김건희 여사의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왜 그럴까? 뭔가 저는 좀 네. 그런 모습들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와 경쟁하는 내가 더 먼저 언론에 노출되겠다. 이런 약간 경쟁심이 있는 게 아닌가. 경쟁심이. 어그롤이라 그러죠. 비판적 언론 보도도 예. 나는 관심을 받아야겠다. 어쨌든 내 이름이 많이 나오면 돼. 관심 받아야겠다. 이렇게. 이게 너무 큰 것 예.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김주호 부대변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잘못했다. 근데 공천 네. 잘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천이라는 거는 공당에서 추천하는 걸 공천이라 그러고 이걸 사천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걸 우리가 사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건천? 이거는 건천? 명백한 사천이면서 동시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당의 공천을 사천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자의 공천 개입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처벌 조항까지 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심각하다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지금 공천 개입 사건 김건희 씨에 의한 공천 개입이 두 차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22년도 5월 달 네. 재작년 재보궐선거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에 있었던 그 선거고요. 전 이걸 이제 1차 개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1차 개입이고 2차 개입은 뭐냐면은 이번 총선이죠. 아하. 지난 총선 때 2024년 2월에 그 소위 말하는 7불사 회동까지 이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제 2차 개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결국에는 너무 의아한 점은 이겁니다. 1차 개입과 2차 개입이 통틀어서 주요 등장인물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1번 김건희 씨 권력자죠. 권력자 김건희. 네. 그다음에 윤석열 배우에 등장하는 윤석열. 세 번째가 명태균입니다. 아하. 그리고 네 번째가 이준석 대표예요. 왜? 1차 개입 때는 본인이 당 대표였고요. 그렇죠. 2차 개입 때는 김영선 의원이 공천 개입의 뭐 희생양으로 떨어져 나왔을 때 낙동강 오리알이 됐을 때 만나가지고 그 오리알의 표면을 좀 살펴봤다는 거 아닙니까? 딱 닦으면서 야 이거 쓸만한 오리알인가 아닌가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 핵심 개입자들은 사실 여기에는 김영선 의원도 주체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이준석 이 네 명이 더 핵심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명태균이라는 자는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 활동하는 뭐 여론조사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네. 김종인 위원장 말을 빌리면요. 이분이 어떻게 공천에 대한 내용을 공관위보다 먼저 알고 본인 그룹들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지시를 내리죠? 그러니까 하루 매 전에. 사안마다 공천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야 김영선 공천 됐다 바꿔라. 그리고 1차 개입 때, 그리고 2차 개입 때는 야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전화 왔어. 보도자료 내서 빨리 기사 내서 여사 갖다 줘. 이 두 가지에 걸쳐서 어떻게 명태균이라는 자는 먼저 알 수 있느냐. 이게 어디랑 비슷하냐면 네. 이종호 씨 있잖아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아하. 이종호 씨도 별 4개 달아준다라는 거를 8개월 전에 미리 알고 있고요. 임성근 사표 쓰지 마. 이거 정리해야 돼.
이게 그렇네요. 이종호와 명태균이 도대체 뭐길래 김건희 씨와 연루설만 나오면 네. 모든 정보를 다 미리 알아가지고 사유화, 권력을 사유화하느냐. 희한하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아주 중요한 예. 부분 지적하셨네요. 그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은 예. 그러니까 국정과 당무를 이 명태균과 이종호한테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고 아. 그것은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거 의혹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굵어져 있는 거죠. 이 김건희 여사. 그럼 녹취도 김건희 나오고. 여사에게 당무를 예. 그것도 아주 비밀스러운 공천 관련 당무를 보고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런 의심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되고 또 김건희 여사가 1차 공천 개입에서는 명태균 씨 말을 빌리자면 대통령하고 상의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은 김영선. 김영선이라던데 나는 그리고 김영선 Y와 K가 예. 아주 그 치열하게 옆에서 방해됐다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윤핵관 YK 두 명. 윤핵관조차도 밀어버리고 이름이 떠올라. 이름이 그러니까 떠올라. 윤핵관보다 예. 명태균이 더 윤핵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 그 Y는 그렇기 윤 씨 때문에 같은데. 윤 씨.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래요. 네. 아니 이제는 뻔뻔하게 나와. 네. 난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 공천 개입 한 적이 없다. 명태균은 모른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요새 보수 패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아 김건희 씨는 사인인데 공천 개입 좀 하면 어떠냐? 아, 요게 서정욱 논리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논리. 나 너무 놀란 거야. 기가 막혀. 처벌 좀 없다는 거죠. 처벌 공직자도 사인이 아닌데. 뭐 공천 개입하면 어때? 아니 김건희 여사한테 누군가는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인지 누군지 그다음에 당무를 옮겼다면 당직자라면 누구냐? 당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닙니까? 국민의힘 그럼 국민의힘이 네. 잡아야죠 그 사람을. 그리고 1차 개입에서는 명확히 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김영선인데 분명히 명태균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그걸 조사를 해야죠. 그러게. 대통령이 김영선이라고 지명을 했잖아요. 그럼 이러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투표로 네. 정당이지 않습니까? 정당이죠. 정당이잖아요. 윤석열당, 김건희당이 아니잖아요. 네, 정당이면 이 부분을 밝혀야죠. 아, 그렇네. 우길 게 가만히-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이게 되네. 이게 헌법 위반이 중요한 게 예.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니까 우리 헌법 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명백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당 규정이 헌법 8조에 나옵니다.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그렇죠. 나오는데 예. 이거는 정당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아하. 나아가서는 정당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총선에 네. 민의를 왜곡시키는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제가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요. 자꾸 완결성 운운하는데 이건 이준석 의원 논리지만은 네.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꽂아서 처벌받았습니까? 아니 여론조사 두 군데를 돌려본 것만 가지고도 선거 개입이다 이래가지고 징역 3년을 구형받아서 2년 처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22년형 중에 2년형이 요 사건이에요. 2년형이. 그렇게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아닌가요? 당시에 검사는 윤석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준석 의원한테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서울중앙지법에 2018 고합 119 판결을 좀 읽어봐라. 그거 구글에만 쳐도 나오거든요.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어요. 나와요. 읽어볼 수 있어요. 판결문이 다 나오기 때문에 되게 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천 개입이라는 거 아까 그 서정욱 변호사 논리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네. 사인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자에 붙어먹어서 함께했다라고 하면 공범으로 처벌받고요. 공범 아니더라도 공모 안 했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은 사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입어가지고 호가호위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대통령 네. 배우자가 그 권세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은 김건희 씨가 개입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어처구니가 없는 망언이고 궤변인 거예요. 국민들이 누가 그걸 동의합니까?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는 김건희 씨가 그럼 개입을 했다. 그럼 김건희도 수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공당에서도 공천에 대해 가지고 그 개입을 못 막은 거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명태균이 밀었다라고 하는 김영선이 공천이 됐고 또 하루 전에 알고 모든 것이 판때기가 거의 사인에 의해서 좌우되고 조작되면서 결국에는 그 선거의 공정성, 민주주의, 민주성 이게 다 파괴가 됐는지를 이거 조사 안 하면은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퇴행시키는 그렇네요. 아주 중대한 문제다. 저 그리고 그렇게 야. 봅니다. 좀 국민의힘의 태도가 굉장히 불량한 게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김영선 의원이 뭐 그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려고 준비도 했고
뭐 여성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서 전략 공천했다. 불과 2년 후에 이 사람을 컷오프 시켰어요. 불과 2년 후에. 네. 그리고 불과 2년 후에 개혁신당에 가서 뭔가 딜을 시도했는데도 네. 개혁신당에서도 결국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년 후에 정말 거부할 사람을 2년 전에는 보고를 해서 확실한데 공천을 줬다? 제가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 정말 정치 경력이 없고 개혁성이 있고 뭔가 젊은 네. 정치 지망생인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의 말이 맞죠. 이분이 뭐 사선 의원에 그리고 10년 동안 원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을 갑자기 경남 진짜 꽃밭 같은 지역구에 공천하고 나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정말 무섭게 하는 국민의힘의 나쁜 태도다. 아니, 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아니 그리고 요게 더 이제 중요한 부분 언론에서 안 짚고 있는 걸 제가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예.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천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개입한 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정당 내부에서 보면 이준석 의원이 1차 개입 때 당 대표였거든요. 당 대표면은 모든 선거와 공천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관위를 만들면 위원장을 임명해서 공천을 관리하고 추천자를 올리면 당 대표가 마지막에 직인을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사람. 근데 1차 개입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유기. 재보궐선거에서 지금 김영선 의원이 창원이창이 꽂힌 거고 명태균이 개입을 했다라는 건데 그때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방선거를 공천관리하라고 공관위원장 임명한 게 정진석 위원장이거든요. 근데 둘 다를 임명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예요. 아니 하늘에서 임명한 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임명한 게 아니고 이준석 의원이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이 2023년도 4월 달에 김종배의 그 시선 집중 이제는 말한다에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정진석 의원하고 사이 좋냐고.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쫓겨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내가 당대표였고 내가 책임을 지는 최종 책임자인데 막 공천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정진석 위원장에게. 근데 정진석 위원장이 하나도 안 듣고 용산하고 좀 내통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이준석 의원이. 그 인터뷰를 보시면. 예. 그러면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그럼 이준석 대표 그때는 당 대표였는데 같은 시기에 치루어진 같은 공관위가 두 개가 병렬적으로 있는데 그럼 정진석 공관위에다가는 지시를 했고 윤상현 공관위에다가는 그럼 지시 안 했습니까 이준석 의원은?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 그건 윤상현 의원을 공관위원장 선임했고 그분이 알아서 다 일임해서 한 거니까 맞아요. 나는 그렇게 책임이 얘기하던데.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조직법 체계에 안 맞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에 대선과 지선을 이긴 당대표라고 본인을 늘 브랜드 메이킹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김영선 공천에 명태균이 개입했다 김건희가 개입했다라는 막 논란이 불거져 나오니까 네. 내가 당대표로서 그럼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든지 아니면 내가 좀 몰랐다 내가 좀 무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 말이 성립이 되고 종결이 되는데 아 그거 나랑은 상관없고 다 윤상현 의원이 한 거야. 이래버리면은 이준석 의원은 뭔가 감출 게 있어서 저렇게 얘기를 하나? 내지는 정말 본인의 무능조차도 자백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사안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발언과 지금 배치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네. 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때 그 당시 2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도 여의도에서 또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의외다. 김영선 의원 공천이 의외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경남도지사 나왔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그때 무소속으로 나왔던 안상수 창원시장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당원 건 정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당원 건 정지도 당한 경력이 있는데 그런 후보를 거창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창원에 공천을 했다. 거기 공천되면 다 당선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여성의원위에서 최초의 경남 여성의원이다라는 타이틀 그래서 여성 후보를 공천한 거다 이런 얘기 일면 뭐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그 지역 사람도 아니야. 딴 데서 정치계에서 해왔어. 그런 사람이 또 당에 누를 끼쳐서 당원권 정지도 받은 사람이 거기에 공천이 됐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 2년 후에 컷오프를 왜 시켜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수조물 먹기 전이라서 그건 논리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게 수돗물 먹었다고 하는 건데 아니 근데 말도 안 저는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의원이 공천을 했잖아요 당 대표로서 예. 이게 또 안 맞는 게 이준석 대표는 늘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해 왔거든요. 근데 인제 와가지고 여성이니까 공천했다 네. 이 할당제 논리랑도 안 맞아요. 아, 이것도 안 맞고 예. 또 당시에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네. 지금 뭐 그 연고도 없는 사람을 갖다 꽂아
꽂아 넣은 거 아닙니까? 경쟁력도 없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그때 공천의 최종 책임자인데 네. 정진석 위원장한테 지시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천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는데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라는 지금 조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공천은 잘못된 공천 아닙니까? 요 사실관계가 더 발전이 된다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당시 당 대표로서 그 사실을 알고서 협조했다라고 하면 공범이죠. 근데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 본인의 무능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국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은 당시 당 대표로서 나는 책임이 없고 윤상현 의원한테 다 맡긴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건 지금 종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안을 더 밝혀볼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저는 저는 미심정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 명태균 씨와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명태균 씨와 이준석 천하람 원내대표의 관계,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명태균 씨가 대표로 있는 미래학 연구소가 PNR이라는 여론조사 업체와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과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대선 주자 후보였을 때 요때 PNR로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여론조사를 많이 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출마할 시기에 미래학 연구소가 PNR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여당의 압도적인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후보로 조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천하람 네. 지금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출마한 적이 그게 있어요. 국민의힘. 2023년도요. 그때도 천하람이 굉장히 선전하는 여론조사를 PNR과 미래학 연구소가 의뢰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 여기에 예. 자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 잘 보십시오. 공적인 자리, 네. 공무원들이 배석 있는 자리에서 항상 명태균 씨가 상석에 앉고 김영선 씨가 그 뒤에 보좌하는 그러한 자리 배치가 있었고 심지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한테 욕설을 해도 아무런 반박을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네. 창원에서 선거를 할 때 회계 책임자를 김영선 씨는 모르는 명태균 씨가 추천한 사람을 아하. 그냥 회계 책임자로 임명했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 선거에 출마해 본 사람이라면 회계 책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못 시키죠. 회계 책임자 사무장은 꼭 그럼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게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요 당선 무효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뭔가 돈 거래를 하고 후보자한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것도 위험하죠. 당선 거래예요. 네, 그러면 김영선 의원은 명태균 씨한테 생사 여탈권을 아예 맡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6,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6,300만 원 정도. 6,300만 원 예. 금액이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명태균 씨한테 전달이 됐는데 그 중간에 이 회계 책임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선 씨는 그런 거. 나는 잘 모르겠다. 네. 나는 그냥 그 회계 책임자가 돈 달라는 대로 줬고 내가 명 씨한테 주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명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또 명태균 씨는 회계 책임자 뭐 이런 얘기 하고 내가 돈 빌려준 거 받은데 뭐가 문제냐. 결국은 김영선 씨는 명태균 씨한테 정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꽉 잡혀 있다.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하수인에 불과했다. 그렇다면은 자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네. 거기다 4선, 5선까지 한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지시를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하수인에 불과했다. 이 얘기는 결국 다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 명태균 씨가 공천을 주지 않았다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아니 요 그렇네요. 지적이 저는 예. 굉장히 좀 날카롭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먼저 이 부분부터 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지금 야당의 전직 대표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대표고 지금 야당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너무 의아한 부분은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안에 대해서도 제2부속실 설치하고 사과하면 될 일이지 이거 특검 자긴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TBS 뉴스쇼 나와가지고 이것도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다 그 방송 날짜를 제가 잡아서 네, 올려놨고 그것도 이상한. 그러니까 이것도 보이네요. 의아하고 예. 더 의아한 것은 이번에 공천 개입 사건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2차 공천 개입이 먼저 나왔죠.
이상하게 이준석 의원이 이 사실에 대해서 텔레그램을 봤다라고 주장을 해요. 처음에는 익명에 숨어서 있었지만 본인이 익명에서 이제 실명으로 밝히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선의의 조언이고 좀 애매하다. 그리고 공천 개입에 대한 완결성이 떨어진다라면서 사실상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라는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범죄 혐의를 덮어주고 두둔하고 감싸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드냐면 예. 야 그럼 개혁신당 야당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더 나아가서는 왜 이준석 의원은 김건희의 그 형사사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왜 이렇게 우호적이지? 마치 장례찬이 김건희를 쉴드하듯이 왜 이번에는 이준석 의원이 장례찬 씨처럼 쉴드를 하지? 아니 이런 의문이 분명히 든단 말이에요. 네네. 두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과거에 여론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드루킹 사건. 그때 이제 김정숙 여사가 경공모인가요? 경공모 해가지고 네. 그 김경수 전 지사랑 해서 드루킹한테 뭐 그때도 연루가 되고 해가지고 드루킹은 처벌받고 김경수 지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드루킹과 연관이 됐다라는 의혹들이 나와서 특검까지 간 사안이 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하자를 했었거든요. 이번도 똑같습니다. 당대표였던 이준석 그리고 김건희 이 둘이 진짜 손을 잡고 갔는지 따로따로 갔는지 어쨌든 명태균한테 지금 간 정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천 개입 사건과는 또 변론으로 또 네. 별도로 이거 뭐 여론 조작에 대해서도 그럼 이게 뭔가가 있었나 이런 흐름들을 지금 아까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께서 여러 가지들을 지금 짚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들에 대해서도 뭐 세계일보에서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추가 취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여론 조사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입니다. 이건 공천 개입과는 또 별도로 마치 그 과거의 드루킹 사례처럼 아하. 이것도 뭔가 좀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로 위법과 볼수 있네요. 수사 필요성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은 네. 명태균을 중심으로 이준석과 김건희는 원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같은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아하. 좀 의심스러운 현재의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가 사실 뉴스토마토 기자 이제 고소할 때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보니까 내가 김건희 여사랑 텔레그램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영선 의원을 2번 죽이는 거죠. 아까 회계 책임자도 자기 사람 많이 찍었다 그러면은 김영선은 진짜 꼭두각시 하수인 내가 다 했어. 허수아비고 내가 실세야. 그러니까 아. 마치 윤석열 바보, 윤석열 아무것도 몰라, 뭐 방구만 뿜뿜 껴. 내가 실세야 김건희 V0. 아니 비선 대통령. 아, 비선 대통령끼리 지금 뭐 정상회담 합니까? 비선 대통령 김건희와 비선 국회의원 명태균이 뭐 당정 협의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니 근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에요. 명태균 씨가 네. 그런 뇌기를 의심을 해. 명태균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냐고요.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부정을 그러네요. 하든지 고발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조용해.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고발은 명태균이 합니다. 명태균이 고발. 아니 정말 희한하고 저는 좀 이준석 아. 대표가 그런 어떤 명태균 씨와 김영선 네. 씨와 만나서 실불사에서 만나잖아요. 사실은 당에 여러 가지 제보가 옵니다. 뭔가 좀 거래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아하. 그런데 그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였잖아요. 당대표가 칠불사까지 갔다. 거기에 지금 천하람이 수전무라고. 수전무라고. 아니 천하람이 누굽니까? 천하람이 지금 원내대표예요. 비례 2번 받으셨죠? 당의 정말 핵심적인 사람들 원투펀치가 다 가서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를 만났다. 이거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2+2 회동. 아니 저는 앞으로 개혁신당 이름으로 지방선거 총선에 출마하실 분들은 네. 칠불사에 가서 수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개혁신당도 칠불사에 공천 접수처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뭔가 폭로하고 뭔가 예. 할 게 있으면 그냥 비례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논의를 하고 이거 정말 후진적인 정말 후진적인 그러니까요. 정당 활동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 정말 젊은 정치인 이분이 정말 개혁 공천 해야 된다면서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지방 의원들 함량 미달이다. 국민의힘 반성해야 된답니다. 시험까지. 그렇구만 글자도 안 보여갖고만 안경까지 맞춰서 시험 보신 분들이 많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공천 거래를 뭔가 좀 모의하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당명 네. 바꿔라 그랬잖아요. 폭로의 힘으로. 당시에 뭐 한동훈 대표도 네. 나경원 의원 그 공소 취소 요청 그렇죠. 방송에서 폭로해가지고 깠어요. 네. 나경원 의원이 뚜껑 열린 날이거든요. 눈동자가 2번 흔들립니다. 좌우로. 요게 네. 다 나왔는데 지금 뭐 폭로 전성 시대 아닙니까? 김영선도 폭로해, 이준석도 폭로해, 뭐 다 지금 폭로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두 다 저는 분노. 여기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아니 이준석 의원은 1차 개입과 2차 개입의 핵심 당사자인데 네, 이건 변론으로 얘기합니다. 변론으로 아니 그 1차 개입 때야 뭐 김영선 의원 수돗물 마시기 전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제가 백보 양보해서 아니 근데 2차 개입 때는 김영선 의원 수돗물 마셔가지고 전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걸 알고 있는데 칠불사까지 가서 그분하고 또 할 얘기가 있습니까? 밤새도록 아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서 얘기할 얘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제가 우리 박앵커님 좋아하지만 예, 저희가 예. 밤새서 만나본 적은 없어요. 해 뜰 때 만납니다. 우리가 보통은. 근데 김영선 전 의원하고 수돗물을 마신 김영선인데 칠불사까지 들어가서 새벽에 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이게 아주 개혁이냐 안 좋죠. 아니면 이런 것 자체가 새로움이냐라고 만약에 반문한다면 그렇죠. 아마 이준석 의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아니, 없을걸요? 좀 기자간담회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이거- 칠분사에서 기자간담회. 아니 그리고 이것도 언론에서 안 짚는 부분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2월 29일에 칠불사 회동이 있었답니다. 2+2로 이준석, 천하람, 네. 명태균, 김영선. 여기서 뭔가 중요한 논의가 있었던 건 맞겠죠. 그러니까 밤에 새벽에도 만나서 논의한 거 그냥 뭐 아니겠습니까? 보여주고 뭐 그런 거 이게 합리적인데 네. 그 다음 날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에 금태섭 의원 개소식에 모여가지고 논의를 다 같이 또. 논의를 해서 이제 거절했다 이 개혁신당이, 논리인데 예. 여기서도 말이 갈리는 게 첫 번째 김종인 위원장은 CBS 그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최근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칠불사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다고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이날 있었던 뭐 김용남 의원이나 김철근 총장 이런 분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김종인 의원 그 자리에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칠불사 갔다 온 다음 날 그 자리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었고 칠불사 얘기를 그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은 엊그제 뉴스쇼 나와가지고 마치 처음 듣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좀 기억에 차고 내지는 앞뒤가 안 맞는 아하. 말씀이고 거기다가 그때 이제 그 공간에 있었던 뭐 개혁신당의 대변인은 나와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다 킬했고 그냥 와가지고 에피소드 잠깐 나눠준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이거는 김용남 의원이나 김철근 총장의 얘기랑은 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서 얘기가 막 엇갈린다라는 것은 뭔가 그때 심각한 논의가 있었고 의견이 일치가 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수 뭐 있겠네요. 당내에서 지금 입장도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네. 이준석 의원이 뭔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혼란을 겪는 거 아니,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어느 듭니다. 당이 당 대표가 칠불사까지 가서 그것도 수돗물이랑 그런 공천 거래 비슷한 논의를 하고 와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냐고요. 예. 그런 정당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게 개혁 정당이라고 그러니까요. 말할 수 예. 있어요. 저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에 좀 여러 가지로 참 돌아보고 따져볼 문제가 많아서 벌써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30분이 넘게 흘렀는데. 아, 왜냐하면 논점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뭐 공천 개입 또 뭐 공당의 사천 예. 또 여론조사 이 여러 가지 논점이 지금 섞여 있고 맞아요. 당사자들의 말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바뀌는 게 너무 많고 더 중요한 거 예. 아까 그 2+2 회동의 주인공인 천하람 의원은 원래 언론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지금 싹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모바일 TV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같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관련자들이 말이 안 맞는 부분도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지금 숨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오히려 명태균 씨도 입장을 내고 있는데 하물며 2+2에 김영선 의원 입장 안 내죠. 천하람 김영선은 의원도 입장 안 MBC에 냅니다. 냈어. 아니 입장인데 뭐 부분만 냈으니까 예, 예. 속 시원하게 안 전화 했으니까. 통화하면서 전화 그래서 통화하면서. 저는 당사자들이 자진해서 이걸 안 밝힌다면 이 사안은 이미 특검법도 올라가 있고요. 특검을 하게 되면 지금 이름 나온 사람들은 다 수사 받으면서 네. 참고인으로는 조사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진실을 밝히는 일만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개혁 쉰당이다 뭐 이런 댓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큼 신공천 거래당. 신김치가 쉰김치 얘기할 쉬었다 때 쉬었다는 얘기죠. 개혁 쉰당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고 쉰, 네, 쉬었다, 확 쉬었다. 뭐 신김치라 그래요. 신김치. 부끄럽습니다. 예. 아유. 김치찌개 끓일 때는 신김치가 괜찮습니다. 김치찌개 끓일 때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그냥 수돗물 마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막 공천하고 이런 거 영향력을 인정하니까 그냥 막 수돗물 마시고 막 아니. 얼마나 본인은 안 창피하겠습니까? 네. 가족들 안 창피합니까? 그래도 마시는 거예요. 차라리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요. 수존물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락스를 일단 타고요. 기본적으로 바닷물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물고기들 배설이 나옵니다. 배설이 그러니까 또 이거를 있어서. 7번이나 마셨다라는 것은 이분은 공천에 미친 사람이에요. 보란 듯이 마셨잖아. 공천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거든요. 보란 듯이.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수돗물을 마신 걸 확인을 해놓고도 예. 7불사에 내려가서 2+2를 명태균을 끼워서 한다는 것 자체는 이준석 의원이 저는 명태균과의 신뢰 없이는 그 저런 자리에 갈 식으로 수가 없다. 공천을 하니까 그렇게 수돗물을 막 생각합니다. 아무런 결국에는. 부끄러움 없이 마시는 거죠.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명태균 예. 씨를 같이 만난다라는 이제는 게 이해가 가.
그때는 인제 이해를 얘기지. 못했어요. 그때는 안 가죠.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럴까? 네.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 이랬어요. 아. 근데 슈퍼챗도 들어왔네. 네. 이도경님이 박인호 화이팅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박인호 방학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월요일 이 코너가 박인호로 계속 갈 수 있을지 지금 아직 졸립 가능할까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왜? 여러분들의 그 네. 슈퍼챗과 응원의 최춘봉 댓글 교수님이 최춘봉 교수님이 이제 방학만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자, 자리를 이거 잡아서 아직 자리 못 잡았거든요. 예. 자 박인호 좋아하시는 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네.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면서 분위기를 띄워주셔야 소팔코사놀 네드 한 10개 마신 것처럼 10개 먹은 것처럼 아니, 힘을 좀 내야 박인호가요 우리 예. 오마이TV의 소파코사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활력소? 레드가 될 수 있도록 폭격기로 좀 우리 오마이TV 많이 좀 우리 구독자들이 좀 전립선이 뻥 살려주시면 뚫립니다. 막힌 곳이 시원하게. 빡 뚫리게 시원하게 폭격기로 오마이TV의 가겠습니다. 코사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네 아유 코사노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각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고주님께서도 아이고, 열심히 건강을 눈물 위해서 나네요. 또 이렇게 예. 일하시지만 저희도 오마이TV에 네 막힌 걸 뚫는 우리 활력소가 되겠다. 소파 코사노의 전폭기가 될까요? 저희는 레드가 되겠습니다. 레드. 예, 강력하게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활력, 지구력 그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얘기를 그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인터넷 커뮤니티 뭐 이런데 보니까 아니, 체코 갈 게 아니라 지금 체포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참 무시무시한 단어. 체코가 아니다 지금 체포가 네. 빨리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 그럴 만큼 민심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번 체코 가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보도도 있었고 또 원전 수주 잭팟이 터졌다라는 이런 얘기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한테 다 돌아올까 이런 우려도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그 아브레우라는 분 이름 기억하시죠? 그 석유의 아이콘, 석유 사기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6월 보는데 몇 달 안 됐는데도 지금 그 아브레우 사무실은 가물가물하네요. 어떻게 돼 있으며 아브레우 씨는 지금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원전 잭판 얘기를 들으면 네. 뭐 지금 뭐 저기 그 미국의 업체들하고 뭐 여러 소송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아서 체코 대통령도 뭐 이거 확실치 않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최종 계약이 예, 돼봐야 결국 되는 이게 건데. 아브레우 시즌 2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예. 도대체 이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지지율에 1, 2% 영향은 있더라도 오래 못 간다. 저는 이런 식으로 아주 단타형으로 예. 국민의 눈가기를 가리는 수법은 오래 못 가고요. 심지어 네. 체코 언론, 뭐 그게 많이 보는 언론사래요. 그 언론사에서 김건희 씨를 사기꾼이라고 썼다가 또 지웠다는 거 지웠어요.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평소 성격 같으면 뚜껑 열려가지고 바로 영장 치러 가야 되는데 또 체코 언론이니까 영장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체코 언론에다가 시비 걸 때가 아니라 지금은 아까 체코 갈 때가 아니라 체포할 때가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은 체포영장 칩니다. 그리고 구속도 시켜요. 어허.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구속 수사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네. 수사해야 된다. 특검을 통해서 임의 조사 응하고 안 나오면 체포해야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의 이 의혹들 네. 이것만을 더 전 세계적으로 부각시켰던 아주 부적절한 순방이었다. 오히려 저는 이게 그렇게 봅니다. 부각이 됐다. 그러니까 체코 언론의 이 보도 내용을 보니까 정말 상세하게 여러 의혹을 다 적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언론의 취재로 안 게 아니라 어. 한국 언론만 그냥 들여다 보시라고요. 한국의 아하. 포털만 들여다 봐도 예. 매일 김건희 이름밖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체코 언론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핫한가 보다 이러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국격과 자존심이 예. 추락하고 무너지는 이런 정말 처참한 결과까지 낳은 건데 여기한테 대한 책임은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왜 데리고 나가가지고 일단은 국가 망신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네. 그 아브렐리오, 아브레우. 아브렐리오, 액트지오, 네. 영일만 석유. 이거 옛날 정말 얘기 같아. 옛날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예. 또 특유의 똥꼬집을 피워서 나는 영일만 석유 성공시킬 거야. 네. 이 다짐을 하면서 막 여기 찾아다녔으면 정말 큰일이다. 체코 간 것은 일면상 네. 그래도 액트지오 찾아간 것보단 낫다. 아.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번 체코 순방이 네.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우리가 체코랑 원전 관련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협상을 하고 갔는데 협상이 결정이 나서 계약을 쓸 때가 되면 네. 이견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도 돼요. 아. 근데 지금은 지금 몰라요. 협상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왜 갔냐? 네. 이 성과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아하. 결국은 체코한테 책을 잡힌 거죠. 너희들이 이 계약이 중요하구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그런 뭔가 절박감을 체코 대통령이 포착을 하니까 체코 대통령이 여러 사람 있는 앞에서 뭐 계약서 도장은 찍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을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한국은 여기에 목을 메고 있구나. 그러면 답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협상할 때 여기 왜냐면 협상할 때 나 이 조건 아니면 깨고 나올 수 있어야 뭔가 협상에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이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나쁜 조건으로 협상을 하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순방을 했다. 네. 두 번째로는 여기 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전체 수주 금액의 60%는 체코 기업이 해야 된다. 그럼 나머지 40%요. 또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왜 너희 기술도 아닌데 그러면 뭐 UAE 때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돈 줬으니까 네. 뭐 그 정도 주면 된다. UAE 때는요 웨스팅하우스랑 한전이랑 뭐 협약을 맺고 같이 진출한 거예요. 지금은 아예 막 여기 입찰하지 마라. 내가 이거 입찰해서 뭐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또 뜯기겠어요. 그러니까 빚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러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감으로 인해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오히려 저는 좀 국익을 해쳤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요. 존수님이 이 국제 호구 망신만 당하고 갔다 이런 댓글도 주시고 팩트 체코라는 댓글도 팩트 체크가 아니고 팩트 체코. 국내 정치를 김건희 여사 위해서 국익을 좀 해치는 행위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아니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만 만나면 저렇게 을이 되는 거예요? 기시다를 만나도 을이 되고 체코 대통령 만나도 을이 되고 아니죠 국내에만 오면 또 갑질을 해요. 어디서 뺨 맞고 와서 화풀이하는 것처럼 아니죠 국내에서 좀 을이 되고 밖에 나가서 좀 갑처럼 굴어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갑을 관계가 거꾸로 돼가지고 의정 갈등도 거꾸로 해가지고 지금 일이 다 꼬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외교랑 내치도 완전히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인데 국민들한테 자기가 을이 돼야지 갑 국민을 갑으로 모셔야지 왜 기시다나 체코 대통령을 갑으로 모시고 저러고 뜯기고 다니는지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체코에 그렇게 뜯기는 거는 일면 어느 정도 격이 있는데 에트지오한테 뜯기면은 정말 이거는 망신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레오 뭐합니까? 전화 연결 안 되나요? 전화 연결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브레오 전화 연결 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아브레오? 뭐 그거는 이야기 안 해서 다행이야. 사실 그것까지 하면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거 아침부터 뚜껑 열리네 진짜. 외교 얘기 나오면 뚜껑 열립니다. 뚜껑 말씀하셨으니까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뚜껑이 열려요 진짜. 열리고 그분도 지금 뚜껑 많이 열릴 걸요. 자,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독대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래서 오늘 내일 만찬이죠 있는데 만찬 전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독대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좀 버럭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독대 얘기를 하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눈빛으로 열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 이 자식아 열대 맞는다 이렇게 어제. 독대가 아니라 넌 열대 맞아야 돼. 어제 그 악수하면서 들어오는 모습 보셨죠? 대통령 어제 전용기 타고 내려오는데 이상민 장관하고는 뭐 보고를 받았다고는 합니다만은 악수를 하면서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쫙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 딱 손 잡으면서 독대? 너 열대야 이놈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12년 선배 눈빛이 12년 선배 그리고 항상 본인이 상급자로 해왔기 때문에 어디 네가 나랑 겸상을 둘이 커피 놓고 하자고 너 자식 많이 컸다 열대 이놈아 이런 식의 느낌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 오늘 지나면 내일 이제 독대를 해야 독대 요청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이거 받아들여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요 1년의 흐름을 보면서 야 이놈 너무 많이 컸다 이거 뭐 고양이인 줄 알고 키워놨더니 뭐 승냥이 내지는 무슨 뭐 호랑이 됐더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좀 불쾌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독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대를 성사시키는 과정조차도 매끄럽지 못하다.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독대 요청 넣었어요. 이렇게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요청 받은 적 없어요. 아니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쪽은 했다 그러고 한쪽은 모른다 그러고 그때 그 남배달할 때도 한쪽은 보낸다 그러고 한쪽은
못 받았다 그러고 네. 왜 이렇게 간단한 일조차도 이렇게 풀어내지를 못하느냐. 저는 그냥 그래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 검찰 정치의 한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는 두 분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벼가지고 좀 하다 보니까 서로 검찰 시절에 막 흘리는 거 있잖아요. 뭐 소스 흘리듯이 독대 요청 넣었어. 우리 받은 적 없어. 이게 흘리는 정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특수부 검사의 때를 둘 다 못 벗었다라고 봅니다. 언론을 활용해가지고 서로를 겨냥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다. 서초동인 줄 아나 봐요 지금. 그런 모습 오해하는 거 느껴진다. 이제 예. 부각은 안 되고 있는데 음.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약간 좀 보이지 않게 약을 많이 올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약을 올리냐면 예, 약으로 20일 날 체코로 갔잖아요. 예. 그날 아침 아, 조선일보 조선일보인- 단독으로 예. 가자마자 아. 여당 대표가 용산과 국민의힘은 민심을 민심과 동떨어 예. 이거 막 그냥 인터뷰한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여당 대표가 네. 아니 여당 대통령이 외국 나가가지고 어쨌든 막 체코 가서 뭘 해도 좀 인기를 얻으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냥 가자마자 아침 단독으로 조선일보에 국민의힘과 김팍 빼버려. 거의 뭐- 대통령은 민심을 잘못 듣다. 근데 죄를 확 뿌린 거야. 재뿌리기. 완전히 뭐 빈집털이 자, 느낌도 나고. 빈집털이. 아니 그러니까 막 제가 예. 알기로는 체코 가서 제 생각으로는 정말 아하. 윤석열 대통령 기분 잡쳤을 겁니다. 저 사진 좀 매력적인 포즈라고 야 주장하는 거 어떻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자마자 사진 이런 좀 식으로 보여주세요. 사진 좀 야, 내려서 좀 보여주세요. 매력 있는 포즈로 주장하는. 민심 안 따. 아. 저거 우리 중계할 때 몇 번 네. 봤던 포즈 아닙니까? 아니, 대구에서. 체코 잘가 이래놓고 막 저렇게 대통령을 기분이 좋아요, 뭔가 지금. 매기는 그리고 네. 자기가 국민의힘 당대표인데 국민의힘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뭔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약 올리는 정치 고자질 네. 정치가 여기서 한번 시작됐고 고자질 정치. 또 24일 날 밥을 먹잖아요. 예. 또 독대 신청을 했다. 음. 독대 안 하면 대통령만 옹졸한 사람이 그치, 되는 그치, 거예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럼 아니 어떻게 이거를 또 언론 플레이를 언론에. 하냐. 아. 독대 신청을 했으면 조용히 그렇지, 물밑에서 조용히 해.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대통령실도 신이가 그러니까 열받지. 독대를 하고 나면 대통령이 열리지. 무서운 거야. 아니, 내가 독대했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말만 내가 했던 말 다 퍼뜨릴까봐.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통령실에서 만났는데 비서실장이 배석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정진석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딴 못 얘기할까 믿는 거야 봐. 대통령. 딴 얘기할까 이 사람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을 올리고 제 생각에는 네. 26일 날 지금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지역화폐 특검 네. 이게 다시 제2가 올라올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당에서 예.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협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독대 중에 그런 얘기도 오갈 수 있다. 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그냥 국민의힘 이거- 한 8명 설득해가지고 이거 그냥 통과시키고 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디커플링 하자. 이번 보궐선거, 다음 지방선거 다 망치고 싶냐? 이렇게 어. 설득하면은 얼마든지 정말 가능성이 윤 있는 대통령이 얘기거든요. 설득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박으로. 거의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비틀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하면.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을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도 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전체적인 편이 예. 뭐냐면 이도저도 아닌 아. 비승비속 승려도 아니고 속임도 아닌 그러니까 아. 이도저도 아닌 그냥 막 그러한 행태가 지금 2달간 사실은 자기가 제일 공약으로 한 최상병 특검 그것도 안 되고. 아니 뭔가 통과가 아니고 네. 발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10명도 설득을 못해서 참. 최상병 특검도 통과를 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위기이다. 야, 위기다. 자, 지금 오늘 또 국회 법사위가 열립니다. 뭐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관련된 청문회 다음 달 2일에 이제 앞두고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박인호 하면서 다른 채널로 또 법사위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법사위 현장 정시에 시작하는 법사위 현장 저희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니까요. 정시 출발. 정청래 위원장 벌써 앉아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 다 지금 들어와서 이제 자리에 착석을 합니다. 네, 역시 정시 출발하는 법사위 본회의보다 정말 대단한. 아니 딱 이런 식의 정시를- 관행을 바꾸는 것도 예. 좋다고 봐요. 정시해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정시해야 됩니다. 시간 지켜야 국민의힘 의원들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와도 출발. 저런 9시 식으로 59분인데. 의정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긴장감이 좀 아니 떨어지는 다 여당의 이렇게 모습인데. 지켜보고 있는데 출석도 안 하고 좀 보기 좋습니까? 아니 뭔가 정치적 행위를 하려면 일단 출석은 하고 일단 개근은 하고 나가야죠. 아니 근데 아직 시간 안 됐어요. 아직 1분 전이라 지금 오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2분 뒤에 비판하셔야 돼요. 이거 2분 뒤에.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앉았고 박윤택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아니 저 아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자 아까 그러면은 저희가 다른 채널로는 법사위 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자, 고위법을 말씀하시죠. 아니 그래서 예. 저는 그 아까 한동훈 대표 얘기 나와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짚어드리려고 하는 게 한동훈 대표는 이미 말의 신뢰를 너무 잃어버렸어요. 네. 너무 잃어버렸고 지금도 2달 동안에 한동훈 대표의 기사나 인터뷰를 보십시오. 말을 보십시오. 무게감이 실리는 게 있나요? 이건 제가 한동훈 대표를 업신여기자라는 뜻이 아니라 무게감은 김건희야.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말한 대로 다 됐어.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그래도 마포대교 나타나면 뭔가 메시지라도 있잖아 사진으로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아, 예. 뭔가 좀 메시지라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대통령은 이거 또 다른 범죄 혐의인가 이렇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너무 가볍고 아하. 그러니까 가볍다는 게 처신이 가벼운 게 아니라 메시지에 무게가 없고 신뢰, 묵직함이 전혀 안 느껴져서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이번에 독대 논란도 뭐 고자질 정치, 뭐 흘리기 정치, 네. 뭐 검찰 정치 이렇게 정치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하나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없는 것만 계속하고 있는데 아니 모든 게 결과값이잖아요. 인풋을 넣을 때 실패하는 것을 넣으면 당연히 실패가 나오는 건데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저는 매우 험난하고 어두컴컴하다. 전 내일 그 독대가 뭐 성사 안 될 수도 있죠. 성사 안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대통령이 기분 나쁘면 안 예, 하면 예, 그만이니까. 근데 그 이후를 어떻게 풀어가지? 안 저 굉장히 하면은 좀 또-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의정 협의체 이것도 아직 안 풀리고 있고 네.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해야 협의체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이 정원은 절대 못 건드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윤석열 풀린 거 대통령 아니에요? 고집은 구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꺾는다니까요. 구수를 했다고 9번이나 못 꺾어요. 여기서 구수해본 분이 없잖아요 지금. 혹시 뭐 재수나 저는 처음에 붙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르네, 역시. 아니, 좀 이제 구조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아, 그래도 구수하신 분을 못 이겨요. 바로 붙었다. 아니, 바로 못 이겨, 붙었다. 못 이겨. 네. 한동훈 대표 또 빨리빨리 붙었거든요. 못 이겨. 이게 조금 다르네. 여당의 분열상에 있어서 네. 어떤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하는 거는 사실 아. 한동훈 대표의 그런 뭔가 좀 뒤에서 예. 자꾸 뭘 하자 그러고 언론에 풀고 이게 완전히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진짜- 신뢰를 가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답답한데요. 어떻게 같이 검사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신뢰가 없는데 자. 뭐만 하면 언론에 풀어버리고. 저는 네.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는 한 팀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그때는 정치적으로 한 이어먹을 팀이었으니까. 나눠 그때는 봉급만 받으니까 자기 월급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이제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달라져.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듣고 저 오늘 마무리 할 텐데 오늘 아이뉴스 24 보도를 봤더니 아이뉴스 24 보도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잠깐만요. 그 내용도 있고 지금 보니까 이 내용도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SNS를 통해서 이 TV조선 보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용전 국민의힘 의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용산행이 불발됐다는 보도에 경로를 했다. 그래서 뭐 보도경위 조사를 지시한 걸로 뭐 전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도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 저도 봤는데 네, 봤습니다. 아니 뭐 민심에 의하면은 당연히 저 이용과 장예찬 저 두 분은 네. 대통령실에 가면 민심과 더 이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 이별의 마침표 같은 사람들인데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게 지금 보도 나간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 불쾌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분들을 다시 또 드리려고 저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인사에 관한 사안들이 밖으로 자꾸 나온다라는 것은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좋은 시간은 아니다. 보안이 이용 장해찬은 예. 옛 고소에 의하면 어떤 간신인지 그거는 좀 김종대 전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래요? 저분들도 뭐 빠지지 않은 아. 그런 간신으로 보이는데 네. 그리고 사실은 장해찬 평론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당의 해당 행위를 하고 예. 그럼 당의 뭔가 복당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용산 대통령실에 취업이 검토가 되는지 그것도 진짜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담당 마크맨입니다. 장해찬 씨가 그렇죠. 네, 한동훈 담당 마크맨이라. 근데 사실은 저렇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도 네.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온다는 자체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실이 심각한 레임덕에 빠졌다는 그런 증거겠죠. 음.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인사를 하는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냥 윤석열 대통령 눈치 안 보고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는 눈치를 볼 겁니다.
김건희 그래요? 여사는 한다면 하니까 아. 남들 눈치 보고 한다면 하는 거지만 마포대교 스타일이잖아요. 마포대교 윤석열 스타일. 대통령은 아마도 뭔가 건의가 마포대교 꺾이면서 스타일. 레임덕에 네. 빠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냈다. 아, 내가 레임덕이라니 이러면서 네.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 솔직히 저 네. 기사 자체로 이용 장해차는 네. 2번 죽이는 네. 거잖아요. 아니 오늘 자. 덕 얘기 많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은 오늘 저녁 메뉴는 오리고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덕 얘기 나오니까 오리고기 네, 추천드립니다. 만찬 메뉴로. 좋습니다. 네. 자, 내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인호 네.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 참 불안하긴 하지만 코사놀! 코사놀 활력. 코사놀 레드. 소파 오마이 코사놀 TV의 레드. 활력. 활력을 주기 위해서 소팔 코사놀 네, 레드입니다. 낼 소팔 수 있을지 코사놀 여러분들 레드. 박인호 많은 사랑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오마이TV 응원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인호 이렇게 힘차게 마무리해보고요.